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시사정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된 뒤로 이 사법부가 하루도 편할 날이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23일 예.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출근하는 길에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뭐 한 2, 30명이 또 출근 시간에 이렇게 차를 가로막고 네.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가지고 그냥 서초동 대법원 앞이 우리 속된 말로 아수라장 단장판이 됐다고 그러네요. 뭐 경찰이 끌어내고 국회의원 오고 멱살잡이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네요. 몸싸움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임성근 부장 그 사람이 대법원장과 그 대화한 내용 녹취록 그게 임성근 부장 측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나서 사실 한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재보선 국면 집어들고 하면서 사실 이슈가 밑으로 가라앉았죠. 가라앉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가서 대법원장 가로막고 사퇴하라 그런다 해서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은 절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그러겠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시위하고 나서 대법원장을 권성동 의원하고 대법원장실 가서 한 30분 대화를 했는데 뭐 좀 죄송은 하지만 물러날 뜻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러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 말이 물러날 뜻이 없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다 알면서 왜 그러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그 대법원이 하는 지금 여러 가지 대법원에 특히 그 선거 관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처리 안 한다고 지금 고발까지 시민단체 했죠. 대법원장을. 그러면서 이게 사실 법원 사건이라는 건 있죠. 이거는 그 어떤 국회나 행정부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건 없어요. 재판하는 사람 그 양 당사자에게만 한정된 사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국민에게 알려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계속 그 요새 뭐 솔직히 말해 별다른 이슈도 재보선 끝나고 특별하게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마디씩 하는 거 외에는 이슈가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패스트 트랙 사건 때 그거 있죠. 그거 해가지고 지금 다들 이 국회의원들이 몇십 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그 대법원에 코 깬 게 있네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슈화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슈를 만드는 게 대법원장 사태로 결코 손해나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이슈화되면은 왜냐하면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슈화하면은 국민의힘이 나중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지금 명확하게 있거든요. 대법원장이 뭐 몇 번, 2번인가 3번 거짓말한 거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민주당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걱정하겠습니까, 어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뭐 그렇지 뭐 법원 재판에 꼭 생각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하고 그다음 그 어떤 그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떤 진보 쪽의 사람으로 진보 쪽 맞죠 뭐 해놓고 거기 타겟을 정해놓고 어떤 이 대립 구도화를 만들 때 국민의힘이 손해볼 거 한 개도 없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여기에 자꾸 대응할수록 자기는 손해예요. 그렇죠. 자꾸 드러나고 우리 솔직히 고 교수님도 오늘 아침에 이게 국민의힘 가기 전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그 녹취록 사건 잊어먹고 있었잖아요. 벌써 그렇죠. 딴 거 뭐 재보선은 그동안 하고 그건 또다시 리마인드 시켜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충분히 이슈를 제기할 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참 궁색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명수 당신은 청와대하고 내통해갖고 윤종석, 김미리 그런 사람들 북박이로 앉혀가지고 권력비리 재판 이거 뭉개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자꾸 이슈화시키고 그렇죠. 더군다나 김미리는 3개월 병가 내고 날라버렸잖아요. 도망갔죠. 예, 예. 도망이죠 뭐.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왜 하느냐? 결국은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있는 일부 진보 법관들의 예. 어떤 행태에 대한 어떤 공격,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양수겹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오세훈 시장이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계속 서울 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와 예. 계속 대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오세훈 시장이 이길 확률은 적어요.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인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를 던져가지고 선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태도 계속 국민의힘 쪽에 이슈 선점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손해날 거 없다. 어쨌든 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김명수 사법부가 네. 뭐 선관위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너무 일반 친정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예. 적어도 이런 선관위라든가 사법부 같이 심판을 보는 기관은 네. 과거 군사정권 같으면은 권력의 압력에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편을 갈라서 네. 지금은 재판부가 누가 하면 그 사람이 우리법 연구에 그러니까 그것부터 찾는다고 그래요. 그것부터 이게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제 의뢰인들도 그런다니까요. 예. 어떤 사건 걸리면은 지금 재판부 우리법 연구회, 지금은 인권법 연구회.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시중에 어느 특정 법무법인이 거기하고 결을 같이 한다는 소문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 거기 가야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법부를 우리 문재인 정부도 국민을 갈라치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 사법부도 있죠. 이번에 오늘 아침에 나온 중에는 있죠. 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인가 그 사람도 같이 갔어요. 예. 지금 그 변호사 단체도 뭐 대한변협이라고 한 단체지만 그 안에 그 정식 기구는 아니지만 민변이 있죠. 헌변이라고 헌법을 생각하는 뭐 변호사 모임. 또 한변도 시변. 있잖아요. 예, 한반도 예. 하는 모임 시변, 예. 시민과 어떤 그러니까 민변은 진보, 예. 나머지는 보수로 갈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고교수님 말씀대로 그 대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이 생명이고 예. 그 중립을 갖다가 의심을 받으면은 존재 이의가 없다고요. 예. 축구 경기하는데 심판이 한쪽하고 하면 12대 11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법원이라는 거는 딱 중앙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 이게 자꾸 한쪽이 아니냐라는 사실 이재명 지사 사건, 은수미 사건 이런 거 보면은 한쪽이라는 느낌을 많이 또 준 판결들을 했어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그 보수라고 생각되는 법관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뭐 임성근이라든가 이런 사람 계속 가니까 물론 그게 재판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법원 사법행정도 중요한 사법부의 기능이거든요. 예. 아니, 어느 법관을 갖다가 아까 말씀한 김미리, 윤종섭, 예. 택도 없이 법원의 인사 원칙, 법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2년, 3년 원칙을 깨고 4년, 6년씩 두는 이런 걸 전부 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마침 맡고 있는 사건이 전부 다 이 정권하고 밀접한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 재판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재판을 하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문제는 있죠. 자기들이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라 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놓고 나서 자기들 행동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했던 거 자기들 주장하는 거죠. 했던 거보다도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그보다 훨씬 넘어가는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비난을 받을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 내년 대선에도 과연 이 선관위까지 노정희 지금 선관위원 대법관인데 이번에 그 재보선 앞에 두고 그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무슨 플랜카드 그 내로남불 뭐 이런 거 걸라 그러면 그거는 어느 특정 정당을 생각해야 안 된다.
그다음 그 김어준 교통방송에서 일합시다. 아니 일자로 썼어요. 예.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선거 관리 그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제도 아닙니까? 선거제도가 무너지면 지금 미얀마도 뭐 그런 사태인데 그런 선거관리위원장까지도 우리가 보기엔 중립성을 현저히 상실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빨리 어떤 그 대항을 해서 정상화 시켜놓지 않으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중앙선관위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우리한테 불이익하게 계속 하지 않을까. 지금 완전 피해 어떤 그 망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망상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예, 트라우마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자구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같은 경우도 지난 4.15 총선에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는 지금도 거 있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재보선 때도 사전투표 하지 마라. 맙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있었으니.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법부나 선관위, 심판기관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인데 과거 군사정권 때나 이런 것은 외압에 의해서 좀 몸을 굽힌 적은 있었지만 그 내부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정권을 위해서 예. 복무한다. 예. 저 사람들이 정권을 위해서 뭔가 못된 짓을 한다. 그런 생각을 안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저 사람들이 정권을 위해서 뭐든지 편향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예, 예. 그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그런 인식 자체를 심어주는 그런 인사와 어떤 행정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못된 그렇죠. 예. 잘못된 일 중에 아주 첫 번째로 저는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가 기관 예.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보니까 오늘 기사가 나왔던데 그 이수진 의원이라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번 초선 있죠. 저 동작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거, 떨어뜨리기는 예. 했습니다만 예. 이 사람이 원래는 저희가 사법부 판사로 있을 때 네. 사법민주화랄까 뭐 그런 것을 좀 주장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이렇게 본인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로 사실은 국회의원까지 됐죠. 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 오히려 법원 행정처 그쪽 말을 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양승태 네.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나가서 네. 이수진이가 주장하는 게 자기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네,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인사심의관으로 있었던 분이 이제 증언을 했던 거예요. 김연아 증인으로. 판사죠.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원래는 뭐 몇 년 있는 모양이죠. 연구관이 2년 있고요. 근데 1년 만에 바뀐 예.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모욕감을 느낄 만하네요. 너 능력이 없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예. 이 이수진 의원이 그 판사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해가지고 이건 탄핵 1호 예. 1순위고 피의자다. 뭐 이렇게 막 공격을 했겠죠. 예. 그거에 이제 뭐 법사위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김명수한테는 또 전화 안 했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있느냐고 국회의원이니까 또 큰 소리를 쳤겠죠. 네. 뭐 행정처에도 오고. 그러니까 그 판사가 옷을 벗는다는 거 아닙니까? 4월 말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갈 때는 예.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발탁돼서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2년 근무가 원칙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는 3년 근무까지 합니다. 예. 하는데 이수진 지금 의원이죠. 네, 1년 만에 나갔다는 거죠. 그 대법원에서. 저도 대법원 연구관 할 때 가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법관님들이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가끔 야, 내 연구관 중에 그 사람 도저히 나 같이 일 못하겠어. 왜냐하면은요, 대법원에 워낙 그때만 해도 제가 1년, 2년에 연구관 했는데 대법관님이 2주에 6, 70건을 판결을 선고해야 돼요. 예. 아이고. 아유, 대법관님이 연세가 전부 다 60세 넘고 이랬는데 근데 연구관들이 그걸 연구관들이 해줘야- 서포트, 그러니까 잘 이게 사건을 정리하고 법률 이론 잘 정리해가 안 들이면요. 대법관님 혼자서는 도저히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님, 대법관님들이 연구관 좀 뛰어난 판사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판사 나한테 보내달라. 예. 어떤 대법관님은 자기 연구관 아주 자랑하는 대법관님도 있어요. 예. 그 사람은 그 연구관 1.5인분, 예. 그 다음 아니면 두 사람 목을 한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구관들이 가끔 있어요. 아주 뛰어난.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법관님은 참 편하죠. 그 대법관 지내시는 동안 그 연구관이 2년 있는데 2년 동안 참 편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로 뭐 주장은 틀리니까 우리 그 이번에 그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인사 담당관이 김연학 지금 예. 북부지법 부장판사인데요. 예. 그분이 정언하기를 작년이죠. 정언하기를 능력 부족으로 예. 이렇게 나간 거지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불명예 중에 불명예입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저 뭐 고 교수님 저한테 가끔 말씀하시지만 법관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네가 최고야 한 소리를 수제 소리만 듣고 많이 천재 듣던 소리만 사람인데.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 최고 학부를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뭐 판사까지 말씀하신 대로 됐으니까. 대법원 예, 연구관까지. 연구관이라든가 법원 행정처 무슨 심의관 이런 것은 아주 그 중에서도 엘리트가 또 탑 가는 오브 탑이라 그러죠. 베스트 그런데 오브 베스트죠. 베스트 오브 거기서 1년 만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속사정을 모르면 당연히 능력 부족을 생각합니다. 대법관님 중에서 이 연구관 내가 못 쓰겠다 한 분도 있어요. 있죠. 예. 그 어떤 연구관은 잘하면 막 그 밥까지 사주고 하면서 대법관님이 하는데 그래서 김연학 부장 판사의 말이 뭐 진실인지 뭐 이수진 의원의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로 평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대법관님이 평정하거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 평정은 대법관님이 합니다. 대법관님이 보고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B로 받았다는데 근데 이수진 의원이 아주 탁월한데 B를 줬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평가해 봐야 알겠지만 이수진 의원으로서는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행정처 예. 그다음 담당 대법관님에 대해서 엄청난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은 맞다. 그러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김연학 부장에 대한 이번에 처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 차관급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탄핵가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그때 이 자리에서 각하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뭐 재판이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또 우연인지 이석태 재판관인가요? 예. 그 또 진보 쪽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들 정도인데 그 정도로 법관들이 탄핵이란 말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예. 그렇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임성근 부장이 있죠. 탄핵 말이 벌써 작년에 초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와가지고 결국 탄핵으로 가는 거 보면은 김연학 부장도 여당 지금 실세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단한 의원 입에서 탄핵 나오면 또 탄핵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럴 바에는 불명예스럽게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법관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법관 재임명이라고 있어요. 예, 재임명. 법관은 10년마다 재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재임명 탈락하는 거는 뭐 한 몇 년에 한두 명 있어요. 그거 이제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신청 안 하면 임성근 부장도 신청 안 해가지고 이제 법관직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연학 부장 판사도 내가 불명예스럽게 탄핵의 장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뭐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과연 이 김연학 부장이 한 처사가 어느 정도 탄핵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당 의원이 그리고 탄핵 지금 심리가 진행 중인 부장도 있는데 이렇게 탄핵이란 말을 계속 공공연하게 끄집어냄으로써 어떤 지금 재판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에 대한 어떤 엄청난 압박, 심리적 공격 아닙니까? 이걸 하는 게 과연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자기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을 지금 주장하는 건데 하는 행동은 자기들이 척결을 하겠다는 사법농단,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걸 없애겠다는 말은 해놓고 물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직 법관에 대해서
탄핵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게 탄핵 사유까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김연학 부장의 어떤 증언이, 그리고 김연학 부장이 그때 임사 담당관 할 때 어떤 그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김연학 부장이 그때 담당관 지방법원 단독 판사급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맘대로 했겠어요, 어디? 그렇겠죠.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랐을 뿐이지. 그리고 행정처 법관은 사실 법관이는 안 그럽니다. 그냥 행정처 그 직원이지. 직원은 상명하복인데. 근데 그걸 탄핵이란 말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가 법관으로서 명예롭게 계속 근무하겠다는 사람을 스스로 물러나도록 궁지에 몰아넣는 거. 이거는 본인들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이런 거하고 전혀 배치되니까 우리가 내로남불 또 나오는데 또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저는 예. 이수진이는 예. 뭐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법복을 벗은 사람이니까 예. 예.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걸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가는 나중에 뭐 지역구라든가 다음 선거 때도 불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액션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김명수예요. 적어도 재판을 하는데 일반인도 아니고 판사가 가서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 증인을 불이익을 주겠다. 네. 이런 처사가 법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러한 정치적 외압이라든가 권력이든 정치권이든 어디서든가 외압과 외풍을 막아줘야 하는 것이 그렇죠. 김명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김명수가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빨리 물러나라고 네. 한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김명수가 올바른 대법원장이라면은 이수진 의원이 자기 편이라 그런다 하더라도 그럼요. 제가 그때 왜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예. 우리 미국에는 오바마 법관도 트럼프 법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트럼프 편이면서도 그렇듯이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김연학 그 부장판사의 사태 이거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그랬잖아요. 침해죠.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이수진 의원의 말이 맞고 틀리고 그다음 김연학 판사의 증언이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있죠. 그렇죠. 이거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네. 그러지 마시라. 나를 물러나라고 차라리 해라. 따끔하게 야단을 그러니까요. 치죠. 사법부에서도 엄청난 후배고 무슨 국회의원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럼요. 그렇게 가서 설설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법관들이 저번에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직무 배제 재판한 사람, 그다음 징계 정지시킨 사람 공격 얼마나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대법원장이라면 진정한 대법원장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좋다. 비판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법관 개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국민에서 불행한 것이다. 우리 법관들은 오로지 국민을 보고 재판한다. 윤석열 맨날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고 국민을 보고 검찰권을 행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검찰총장보다 더 못해요. 네. 검찰총장은 그런 말을 해주는데 그보다 훨씬 더 사법부의 독립을 갖다가 부르짖어야 될 대법원장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행태는 문재인의 똘마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사법부의 수장, 사법부의 그런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그냥 어디 행정부처의 상명하복에 아주 충실한. 그러니까 사법부 할 때 부자를 보통 사법부에서 이거 쓰잖아요. 이 사람은 행정자치부 할 때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쓴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이렇게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사법부에 있는 아마 판사들도 참 좀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착잡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최고의 수장이고 가장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명수에 정치 판사에 뭐 곧 깜빵에 갈 명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2월달 법관 인사 때 사상 최대로 고등부장들이 사표 냈고 이런 대법원장 밑에 있어봤자 재판 제대로 내 양심과 헌법에 따라 했다가는
나도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겠다. 탄핵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인사 불이익을 입을지 모르겠다. 이게 고등부장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대법관 딱 되는 사람은 이번에 천대엽 대법관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은 뭐 헌법재판관도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거든요. 이런 걸 쭉 보니까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등부장 법원장들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더 이상 서 있기가 힘들다. 난파선 아닙니까? 예. 난파선을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대거 사표를 냈죠. 이번에 김연학 부장판사 이분도 법원 행정처 인사심의관을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아, 뛰어난 재판연구관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장판사하고 아주 최고의 엘리트죠. 오직해야 덜어서 못하겠다고 나가겠다. 네, 그거 네, 아닙니까? 네. 뭐 솔직한 얘기. 그렇죠.